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저는 주식하고 채권하고 자산 배분할 때 두 가지 자산 가격이 서로 같이 폭락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6대4 주식 채권 자산 배분인 줄 알았는데 70대 30으로 주식과 현금을 자산 배분하는 제가 말씀드린 비율 투자법이 더 훨씬 수익이 좋았어요. 반갑습니다. 라차입니다. 자, 오늘은 자산 배분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제목으로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글을 남겨놨는데요. 유튜브만 찾아봐도 자산 배분에 관련돼서 내용을 찾아보면 되게 어렵게 많이 나와 있죠. 유튜버 분들이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지만 달러, 금, 원유, 채권, 채권도 중기채, 단기채, 장기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주식도 미국 지수, 선진국 지수, 우리나라 지수 이렇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비율을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이게 마법의 공식이 있는 마냥 비율을 이렇게 설정해 주기도 하고 각자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본다고 하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학교 다닐 때도 안 한 공부를 지금 와서 하겠습니까? 가장 단순하고 쉽게 투자를 해야지 오래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했던 원인을 찾아보니까 덜 먹느냐고 배가 고팠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오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살이 찐 채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배가 부르고 운동을 좀 덜하는 다이어트를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나 해서 유튜브랑 책이랑 많이 찾아보니까 혈당 관리를 하면 운동을 많이 안 해도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효과가 많이 나서 한 10kg 정도 빠진 상태인데 이 투자라는 것도 너무 힘들게 자산 배분을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안 하면 쉽게 오래오래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저는 얘기하지만 주식과 현금을 일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가져가라. 그 비율은 개인 성향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식과 현금의 50대 50 이 정도 비율로 유지하셨다가 나중에 내가 좀 이 정도 시장이 좀 견뎌진다 그러면은 60대 40, 70대 30 이런 식으로 가고 주식의 일정 부분을 다시 레버리지 ETF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오래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내 자산을 늘릴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주식 난이도 해가지고 캡처를 해봤습니다. 20년도 하반기 요 세모 이렇게 자르는 거, 요 정도 난이도였대요.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확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대형주에 넣으면은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다음에 21년도 상반기에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거의 고점 찍고 3천 찍고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했을 때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2년도만 보면 그때는 쭉 계속 빠지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못 먹죠. 이거 안 깨트리고 깰 수가 있나요? 이게 그만큼 주식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2년도에 뭐가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했냐면 자산 배분이랑 배당주, SCHD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버들이 막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덜 빠졌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시장보다 덜 빠지는 방법이 있어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100%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불장이 나오니까 자산 배분이라든지 SCHD 같은 거는 또 그냥 일반 100% 지수에다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수익이 적잖아요. 얼마 전에 매일경제신문을 봤는데요. JP모건이라는 데서 주식과 채권 6대4 투자 때는 연 6.4% 수익 이렇게 메인 타이틀을 걸고 신문 기사를 냈습니다. 캐리 크레이크 JP모건 자산운용 글로벌 마켓 전략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하나자산운용 본사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액티브 운용 기법, 부동산 등 대체 자산 편입을 활용하면 수익률을 좀 더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주식과 채권을 6대4로 자산 배분하면서 투자를 하면 6.4%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그래? 6.4% 괜찮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목표로 하는 게 물가 상승률이 2%대잖아요. 그래서 만약 2%만 제외도 내 자산을 4.4% 이 정도를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자산 괜찮네. 이거 괜찮다. 왜냐면은 부동산도 수익률을 한 6%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부동산에다 투자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식하고 채권은 옛날부터 고전적인 자산 배분 방법이었거든요. 상관계수가 낮은 최고의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주식하고 채권하고 60대 40으로 아니면 70대 30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 채권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는 거죠. 그래서 두 자산의 평균값을 내면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낸다.
왜냐하면 얘가 올랐을 때 얘는 떨어지니까 얘를 퉁치고, 얘가 떨어질 땐 얘가 올라졌으니까 얘를 또 퉁퉁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자산을 손절 안 하고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이죠.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저는 주식하고 채권하고 자산 배분할 때 두 가지 자산 가격이 서로 같이 폭락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얼마 전에 너무 빨리 왔었잖아요. 이때 보시면은 주식하고 채권하고 같이 빠져버리니까, 이때 당시에 자산 배분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던 초보 투자자분이라면 과연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식하고 현금하고 일정 비율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문기사랑 이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은 주식하고 현금하고 7대3으로 자산 배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연평균 수익률이 날까? 하면서 한번 백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게 그래프인데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로 일단은 한번 해봤어요. 요게 보시면은 진한 파란색이 제가 S&P 500 지수하고 그다음에 현금 30%를 유지하는 거고, 밝은 연두색이 이제 전통적인 6대4 자산 배분 형식이고, 연한 파란색이 S&P 500 지수 그냥 100% 투자했을 때예요. 보시면은 당연히 S&P 500 지수 100% 투자한 게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6대4 주식 채권 자산 배분인 줄 알았는데 70대 30으로 주식과 현금을 자산 배분하는 제가 말씀드린 비율 투자법이 더 훨씬 수익이 좋았어요. 자, 숫자로 좀 볼까요? 이 70대 30, 요게 비율 투자법이고, 스탁 본드 60대 40, 요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주식과 채권의 6대4 자산 배분이죠. 요거는 이제 뱅가드 500 인덱스 인베스터라고 해가지고 S&P 500 지수 100% 투자했을 때 그 기초 지수를 보면 됩니다. 시작은 1000만 달러, 그냥 원으로 보시죠. 우리가 달러를 1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각각 1000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결과값 2011년부터 현재까지 투자하면 비율 투자법 같은 경우는 3,793만 4,702원이 되는 거고, 6대4 주식 채권 자산 배분은 3,255만 4,496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S&P 500 지수에 100% 투자하게 되면 5,795만 4,544원이 되죠. 얘가 더 크다는 거에 저는 좀 많이 놀랐고요. 연봉이 수익률은 10.12%, 요거는 8.91%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반 가격 하락을 겪으면서까지 굳이 연봉리 수익률도 낮은데 얘를 선택할 이유는 없겠죠. 마음 편하게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현금을 갖고 있다면 연봉리 수익률도 높고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저한테 이제 이런 반문하실 거예요. 야, 너 시장 수익률 제일 좋을 때만 한 거 아니야. 이 프로그램에서 받쳐줄 수 있는 한 2008년도가 오랫동안 백테스팅을 할 수 있었거든요. 2008년도면 서브프라임이 시작될 때였잖아요. 그래서 2008년 초기부터 2009년도까지 이제 시장에 거의 최저점을 찍을 때이기 때문에 요때 한번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요때도 똑같이 이렇게 색깔은 똑같습니다. 투자를 해봤더니 똑같습니다. 70대 30 비율 투자법이 6대4 주식과 채권의 자산 배분보다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자, 보시면 1000만 원을 각각 투자를 했을 때 여기는 3,695만 4,838원, 얘는 3,517만 9,630원. 연봉리 수익률은 8.07%, 연봉리 수익률 7.76%입니다. 0.3% 가지고 뭘 그래. 이게 나중에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면은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거기다가 마음까지 편했다라는 그 심리적인 요인도 계산해보면 저 같으면 당연히 이 비율 투자법을 생각할 겁니다. 왜 굳이 6대4 주식과 채권에 자산 배분하면서 각각의 가격 변동에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2005년도 이후에 S&P 500 지수 변화를 그래프한 거라고 합니다. 한국경제 이미지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2005년도면 참 제가 입사를 했을 때니까요. 이걸 보면서 내가 도대체 왜 그때 이거를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각각의 이 빨간 점들은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를 표시를 한 겁니다. 이때 2008년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이라고 하죠. 이때가 있었고, 2010년도 5월 달에는 유럽 재정위기, 그때 제 기억에 그리스라든지 걔네들 재정위기 있었다는 거,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년도 8월 달에 미국 양적 완화 중단하면서 주가가 한번 빠진 적이 있었고, 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미중 무역 분쟁하면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쭉 빠졌었고, 20년도 코로나, 그리고 요거는 22년도, 이때도 이제 물가 잡는다고 미 연준에서 금리 확 올렸을 때, 그때잖아요. 이때마다 내 현금이 완충장치 역할을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길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이 상승분을 거의 다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제가 2005년도에 이 투자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집을 옮기면서 이사 비용으로 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자금을 남겨놓으면서 계속 복리 효과를 최대치로 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투자를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 투자금을 주식의 70%, 현금의 30% 이렇게 나누면서 계속 비율을 유지하면서 리밸런싱을 하시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장기 투자라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언론이라든지 금융회사에서 저희들을 막 흔듭니다. 똑같은 기사를 한번 볼게요. 같은 회사에서 다른 의견을 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향후 10년간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5.7%로 하향 조정하며 주식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24년도 9월 달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사를 또 검색해봤습니다. 자, JP모건 미국 주가가 연 11% 오른다. 골드만 3% 상승에 그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까 9월 달에는 뭐 S&P 500 지수가 과열이 됐다고 하더니 한 달 만에 이번에는 미국 주가가 연 11% 오른다는 기사를 내요. 이거 한 달 차이잖아요. 이거 10월 23일 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얘네들의 선동질에 다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극좌 유튜버들이 우리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이 자본 세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시고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70대 30으로 비율 투자를 하고 있으시면 뭐 오른다든지 뭐 내린다든지 아유 그래라 그럼 뭐 떨어지면 내가 또 싸게 사고 많이 오르면 좀 어느 정도 팔아서 현금 갖고 있고 그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편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비율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미국 레버리지 ETF랑 현금을 그냥 두면은 이자가 안 붙으니까 파킹형 ETF에 넣어서 70대 30, 현재는 제 거는 이제 80대 20인데 70대 30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이렇게 이런 엑셀표에 넣어가지고 매주 몇 주를 사주고 몇 주를 파는지 계산이 나오는 대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오랫동안 계좌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저야 이거를 유튜브로 찍고 뭐 아니면은 블로그에 남기느냐고 이렇게 캡처를 하고 편집을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엑셀에 하다 넣고 매수 매도만 조작해주면 되니까 1분 걸리나? 저도 리밸런싱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영상이라든지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혼자 투자한다 그러면 한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자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1분에서 길게는 5분 정도, 컴퓨터 부팅 시간까지 포함해서 5분 정도만 투여를 해도 내 계좌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길게 연복리 수익률을 다 누리면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비율 투자법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시장에서 흔들어가는 이런 기사들이라든지 그런 쇼크가 올 때 가만히 계셨다가 이제 주기가 오면은 갖고 계셨던 현금으로 싸게 매수를 하셨다가 이제 신문에서 역사상 최고점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때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그 수익 부분을 현금화를 시켜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오늘은 제가 굳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주식과 채권 60대 40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개 자산을 뭐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비율 가지고 자산 배분을 유지해야 된다는 뭐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조금 이렇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 뭐 그분들의 말씀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단순하고 쉽게 투자를 해야 오래오래 시간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꼭 갖고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현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